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2.5%가 빠졌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4.28%가 빠졌어요. 상당히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듯이 하방으로, 즉 위쪽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를 따라서 지금 고점이 흘러내리고 있는 이러한 역배열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 자, 예를 들어서 단기 5일선이 이런 식으로 하방을 그리고 있을 때 캔들이 아래쪽에 위치를 한 상황에서는, 자,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상방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즉 이런 식으로 상방 위쪽으로 향하는 대각선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돌파가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추세를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평으로 움직이는 흐름은 하방으로 낙폭을 키울 위험이 높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이틀 동안 윗꼬리가 잡히면서 수평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전체적인 확률 싸움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하방을 향할 확률이 높은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흐름대로 낙폭을 키우는 흐름이 나온 것이고, 추세 전환을 기대하면서 들어왔던 매물들이 실망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낙폭을 장중에 계속 키워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하방으로 폭락하는 구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느냐가 결과적으로 내 계좌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시장이 우하향할 때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낮아진 상황이고, 이후에도 저점이 낮아지게 된다면, 고점이 흘러내리는 추세와 동일하게 추세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도 많은 낙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추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타이밍은 전혀 저가 매수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낙폭을 키울 수가 있고,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MACD로 보더라도 여전히 더 이런 식으로 빠져내려갈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추세상의 저점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 거예요. 주식에서 오랜 격언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단기 추세가 하방을 대각선적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향을 하고 있을 때는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캔들들이 단기적인 이평 아래쪽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리스크가 높을 수 있고, 자, 이러한 저점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계좌가 녹아내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캔들이 단기 이평 위쪽에 올라섰을 때 매수를 고려하시고, 이 단기 이평 자체를 하나의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서 대응을 해주신다면 리스크는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확률 자체는 올릴 수가 있는 좋은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폭락이 나올 때는 머리를 좀 더 차갑게 가져가면서 내가 어떠한 기본적인 원칙, 최소한 주식을 하겠다고 책을 한두 권이라도 읽으셨다면 알고 있을 만한 기본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지금은 재점검하고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요한 저항 라인을 예측을 해보자면 더블탑을 만든 상황이에요. 더블탑이었다는 얘기는 고점으로 향하는 에너지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지에 대한 에너지 역시도 이전과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블탑과 평행한 이러한 수평적인 지지 라인이 잡힐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더라도 S&P 500 역시도 낙폭이 여전히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형주들도 조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SOXX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향했던 추세 에너지가 강했고 저점 에너지도 상당히 강했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방으로 떨어져 내리는 현재 잡혀있는 역배열 추세 자체도, 자,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방을 쏟아내리는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160달러 라인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 구간은 지금 이 170, 160달러 라인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계속되게 된다면 반도체주 역시도, 자, 이런 식으로 하방을 크게 찍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서, 자, 저가 매수라는 이유로 너무 빠르게 매수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반도체 섹터는 보시는 것처럼 일선 라인도 돌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이 201선 라인 자체도 어제 기준으로 데드크로스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엔비디아 같이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던
주요한 반도체 섹터가 손바뀜이 생기고 있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이러한 데드크로스 구간에서는 조심을 해주시면서 이전처럼 이런 최소한 양봉이라도 확인을 하고 지지라인이 잡히는 구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추세로 보더라도 이전에 만들었던, 즉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강한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주 만에 반등했다가 다시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대 자체를 돌파할 만큼 서서히 물량을 녹여오는, 흡수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얘기는 큰 호재가 아니라면 또다시 더 강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한 번에 탈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 이전처럼 예를 들어서 돈을 풀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주지가 않는다면 미국은 이미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국채를 통한 이자 조달에도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거시적인 측면으로만 예측을 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지, 버텨내는 흐름을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요 선물 지수들 역시도 앞서 설명드린 지수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하방으로의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만 보시더라도 추세 자체가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방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선물의 움직임도 잡혀가고 있고 200일선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 시장 역시도 기대 심리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본적인 원칙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다. 역배열에서는 투자를 상당히 유의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숏을 타더라도 일부 비중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우울한 상황입니다. 오른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완전 역배열로 쏟아지는 흐름이고 아마 코스닥은 더 심할 걸로 보여져요. 그쵸? 지금 주요한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가득한 상황에서 하방으로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장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별주로 넘어가 본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200일선과 추세 이탈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계속 잡아왔던 이 추세 라인이 어제 기준으로 음봉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200일선까지도 터치하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당장 반전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개별주가 좋은 추세를 받아서 움직여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장이 하방을 만들게 되면 하방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지수가 3% 가까이 나스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압박 자체를 이겨내는 종목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러한 전체적인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을 다 반납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 여기서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상승을 보고 기대하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만약에 200일선 라인, 이 박스권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테슬라도 낙폭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떠한 투자 컨셉,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테슬라는 장기적인 시계열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 테슬라를 스윙적인 관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의 추세, 지금 주봉으로 잡혀있는 장기적인 추세를 터치하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하락이 계속되게 된다면 이러한 160달러 라인까지 터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스윙적으로 가신 분들께서는 만약에 일간으로 앞서 말씀드린 박스권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손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테슬라를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추세적인 저점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만 매수를 들어가 주신다면 어쨌든 저는 왜 테슬라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말을 하는 거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CEO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자체가 정말로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CEO를 가지고 이 기업 자체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점부에서 모아가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들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폭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폭락할 때는 개별주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에 따라서 개별주든 ETN이든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기본적인 추세 투자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겨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균열을 우습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너무 빠르게 균열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추세 자체의 방향성이 최소한 반전되는 부분, 그러한 힌트라도 우리가 가져가면서 상방으로의 투자 시기를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시장의 추세가 하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에 확률이 높다라는 힌트는 계속해서 드려왔던 상황이에요. 제가 뭐 100% 떨어진다 이런 식의 워딩을 쓰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도움을 얻으시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